제주도 블루오션 리조트 오후 3시 한 여성이 리조트 카페 구석에서 고화질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렌즈는 수영장을 향하고 있죠. 수영장에서 한 커플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안아 올리고 여자는 깔깔 웃으며 남자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키스를 하고 셀카를 찍고 물장난을 치며 행복해 보입니다. 312번째 사진이야. 카메라를 든 여성이 중얼거립니다. 그녀 옆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거의 다 모았어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남의 커플을 몰래 찍고 있을까요?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돌려봅시다. 싱가포르 공항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들. 낯선 향수 냄새,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들, 고급 화장품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통 아내와 달랐죠.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으니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같은 장소, 같은 금액. 강남의 한 요가 스튜디오 근처. 통화 기록을 분석합니다. 특정 번호와 하루에 10번씩. 통화 새벽 2시, 3시에도 메시지. 010-8XXX의2134. 이 번호의 주인을 찾아냅니다. 정은혜, 29세, 요가 강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 명. 그리고 결혼한 여자.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음 주 그들이 제주도로 갈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3개월간의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패턴이 있거든요. 다시 제주도 리조트. 영순이가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312장의 사진, 47개의 동영상, CCTV 15개, 통화 녹음 23개. 장혁이 주먹을 쥡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군요. 그리고 두 바람둥이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영수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3년. 싱가포르에서 보낸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집이네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정철이 마중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물론 바쁘다고 했지만 3년 만에 귀국인데 말이죠. 영수는 금융 데이터 분석가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싱가포르로 떠났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면서 6개월이나 일찍 돌아오게 됐죠. 정철에게 깜짝 선물이 될 줄 알았는데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왜일까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여보, 나왔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철은 안방에서 나왔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 그저 당황한 얼굴이었죠. 벌써 왔네? 오늘이었구나. 정철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 맞아. 깜빡했나 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영순을 안았어요. 하지만 그 포옹은 너무 짧았고 너무 차가웠죠.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정철이 향수를 쓴 적이 없는데 말이죠. 화장실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늘어나 있었고요. 남자가 쓸 것 같지 않은 브랜드들이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정철이 평소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들이 가득했죠. 화려한 색상의 셔츠, 슬림한 바지들, 운동복도 여러 벌 보였고요. 요즘 운동 시작했어?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회사에서 기업 요가를 도입했거든. 직원들 건강 관리 차원에서. 정철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지만 영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정철의 회사는 IT 스타트업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꽤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들었죠. 회사가 많이 커졌다며? 응, 투자도 많이 받았고. 이제 직원도 10명 넘어. 정철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영순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저녁을 먹으며 영순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정철이 식사 습관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샐러드를 먼저 먹었죠. 와인도 마셨고요. 전에는 소주만 마셨는데 말이에요. 많이 변했네. 영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안 변하면 발전이 없지. 정철의 대답이 날카로웠죠. 영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철은 일찍 잠들었죠. 핸드폰을 옆에 두고 말이에요. 전에는 거실에 충전하러 나갔는데요.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신용카드 명세서가 보였죠. 데이터 분석가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명세서를 펼쳐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규칙적으로 있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 되었어요. 2명분의 금액이었고요. 스포츠용품점 결제도 많았습니다. 요가 매트, 요가복, 운동화. 그것도 여성용 사이즈가 섞여 있었어요. 영순의 사이즈는 아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영수는 침착했습니다. 3년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며 배운 게 있었죠.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을요. 영수는 노트북을 켰어요. 엑셀을 열고 명세서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날짜, 시간, 장소, 금액.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강남의 한 요가 스튜디오 근처였죠. 레스토랑도 그 주변이었고요. 기업 요가라고 했지. 영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기업 요가라면 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을까요? 왜 여성용 운동 용품을 샀을까요? 영수는 정철의 SNS를 확인했어요. 평소 잘 쓰지 않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었죠. 운동하는 사진, 건강한 음식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요가 수업을 받는 단체 사진이었죠. 정철이 앞줄에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요가 강사처럼 보였죠. 너무 밝게 웃고 있었고 정철과의 거리도 가까웠습니다. 영수는 그 여성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아마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울지 않았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영수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싱가포르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철은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도 바빠? 응, 미안, 적응 좀 하면. 시간 낼게. 정철은 영순의 눈을 보지 않고 대답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로요. 통화 기록, 메시지, GPS 데이터, 결제 내역.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죠. 3년간 금융시장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한 남자의 거짓말 정도야.
영수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 새로운 엑셀 파일을 열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프로젝트 진실. 전문가의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영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듯이 말이죠. 3년간의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배신감이 데이터 속에 하나씩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정철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가 화면에 떠 있었죠. 통신사 앱에 로그인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으니까요. 특정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10-8XXX-2134. 이 번호와의 통화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어요. 하루에 5번, 많을 때는 10번까지 메시지는 더 심했죠. 새벽 2시, 3시에도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쉬며 진정했죠. 감정적이면 안 돼. 데이터만 봐야 해. 혼잣말이 나왔어요. 영수는 엑셀에 모든 통화 기록을 입력했죠. 날짜, 시간, 통화 시간까지.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집중됐어요. 주말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영순이 집에 있을 때는 통화가 없었고요. 다음은 SNS였습니다. 정철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어요. 팔로워 목록을 확인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정은혜 요기. 프로필 사진의 여성이 그 요가 강사였어요. 영수는 은혜의 프로필로 들어갔죠.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은혜의 인스타그램은 화려했죠. 요가 자세를 취한 사진들,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는 셀카들.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었어요. 인플루언서 지망생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은혜가 올린 레스토랑 사진들. 영순이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본 그 레스토랑들이었어요. 날짜도 일치했죠. 정철이 결제한 바로 그날 같은 시간대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증거야. 확실한 증거. 영수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대조하며 저장했죠. 그때 은혜의 최근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특별한 분과 함께한 점심.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사진 속 테이블 건너편에 남자의 손이 보였죠. 시계가 보였어요. 정철이 영순의 선물로 받은 그 시계였습니다. 영순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곧 눈을 떴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GPS 데이터를 확인할 차례였어요. 정철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했죠. 위치 기록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IT 회사 대표인데도 이런 기본적인 보안에 무신경했어요. 영수는 지난 3개월간의 위치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붉은 점들이 지도를 채워갔죠. 회사, 집, 그리고 강남의 한 건물. 그 건물에 머문 시간이 규칙적이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물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은혜 요가 스튜디오가 3층에 있었죠. 은혜 요가라. 이름까지 같네. 영순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위치 데이터였습니다. 호텔들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들. 한 달에 2-3번씩 방문한 기록이 있었죠. 영수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조했어요. 호텔 결제 내역은 없었죠. 현금을 썼거나 아니면 그녀가 결제했겠지. 영순의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곧 확신으로 바뀌었죠.
은혜의 인스타그램에 같은 날짜에 호캉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영수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기 시작했어요.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정철의 통화 패턴, 위치 데이터, 결제 내역을 입력하면 다음 만남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다음 만남은 이번 목요일 오후 2시 은혜 요가 스튜디오.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영수는 결심했죠. 직접 확인하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더 알아볼 게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여자에 대해서요.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을 시작했죠. 정은혜 요가 강사로 검색하니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29살 전직 필라테스 강사, 2년 전 독립해서 요가 스튜디오 오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스튜디오 등록 정보에 공동대표가 있었죠. 윤장혁. 남자 이름이었어요. 더 검색해보니 윤장혁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이사였죠. 그리고 은혜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자였어? 영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철도 은혜도 모두 결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수는 윤장혁에 대해 더 조사했어요. 35살 부동산 개발업체 미래건설 이사.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SNS는 비공개였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어요.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죠. 이 사람도 알고 있을까? 영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윤장혁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처리해야 할까요? 그때 정철이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늦어. 회식이야. 기다리지 마. 영수는 메시지를 보며 냉소를 지었죠. 정철의 위치를 확인해 봤어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바였죠. 은혜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10분 전에 올린 스토리. 와인잔 2개가 부딪히는 사진이었어요. 영순의 마음이 완전히 식었어요.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죠. 분노만 남았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철. 그리고 은혜 씨. 영수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확인이 시작될 거였죠. 3년간 싱가포르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두 사람을 파멸로 이끌 거였죠.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영수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은혜 요가 스튜디오가 보이는 자리였죠.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예측 모델이 맞다면 30분 후에 정철이 나타날 거였어요. 영수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죠. 1시 50분. 검은색 아우디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정철이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떨렸죠. 정철은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죠. 5분 후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요가복을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긴 머리를 높게 묶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철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스튜디오로 올라갔죠.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꼬박 기다렸어요. 4시 10분. 정철이 먼저 나왔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죠.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영순이 본 지 오래된 그 행복한 표정이었죠. 은혜가 뒤따라 나왔어요. 정철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지만 조심스럽지는 않았어요. 영수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죠. 그때 영순의 눈에 또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건물 맞은편 차 안에 남자가 있었죠. 영순처럼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분명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정철이 떠난 후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장혁이었어요.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죠. 장혁의 표정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장혁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직감했어요. 그도 알고 있다는 걸요. 영수는 일어났어요. 건물로 따라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혁을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순이 말을 걸었어요. 장혁이 돌아봤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윤장혁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장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서영순입니다. 김정철의 아내예요. 순간 장혁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죠. 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요.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10분 후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장혁이 먼저 물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일주일 됐어요. 싱가포르에서 돌아왔더니 모든 게 변해 있더라고요. 전 한 달째예요. 은혜가, 아내가 너무 달라졌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고 늦게 들어오고 장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동안 모은 데이터를 보여줬죠. 장혁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이걸 다 조사하신 거예요? 네. 전 데이터 분석가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영순이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는 패턴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한 달에 2번은 호텔에 가고요. 장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였죠. 증거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요. 장혁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함께해요. 윤 대표님은 부동산 쪽 인맥이 있으시잖아요. 호텔 CCTV나 출입 기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서 선생님은? 전 디지털 증거를 모을게요. 통화 녹음, 메시지, 사진. 모든 걸 완벽하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아픔, 같은 분노가 보였죠. 좋습니다. 같이 해요. 장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영순이 그 손을 잡았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그런데 장혁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은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게 없었는데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철도 그래요. 잘 나가는 IT 회사 대표인데 아마 새로운 자극을 원했나 봐요. 은혜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했어요. 팔로워를 늘리는데 집착했죠. 김 대표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혁의 말에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철의 결제 내역을 보니 마케팅 회사에 돈을 냈더라고요. 아마 은혜 씨 계정을 키우는데 썼을 거예요. 그 돈으로 장혁의 주먹이 떨렸어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순이 말했죠. 다음 주 화요일 그들이 또 만날 거예요. 제 예측이 맞다면 이번엔 호텔로 갈 겁니다. 전 호텔 매니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전 그날 정철을 미행할게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서 선생님, 장혁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영순도 일어났죠. 저도요. 함께라서 든든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영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가 생겼죠. 그리고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정철과 은혜는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철은 아직 안 왔어요. 영수는 노트북을 켰죠. 장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답장이 왔어요. 네. 끝까지 함께해요. 영수는 화면을 보며 결심을 다졌어요. 오후 1시 영수는 정철의 회사 건물 맞은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무선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에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죠.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였습니다. 장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호텔 매니저 만났습니다. CCTV 준비됐어요. 영순이 답장을 보냈죠. 좋아요. 예측대로라면. 2시에 출발할 거예요. 1시 55분 정철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른 정장을 입고 있었죠. 향수 냄새가 여기까지 날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차로 따라갔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요. 정철은 역삼동의 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라벤더 호텔 영순이 예측한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측 정확도 98%가 거짓이 아니었죠. 10분 후 은혜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죠. 누가 봐도 수상했지만 그들은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영수는 모든 걸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에서 만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까지요. 장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1207호실입니다. 정은혜 이름으로 예약했네요. 장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죠. 제가 보낸 자료 확인하셨어요? 영순이 물었어요. 네, 충격적이네요. 은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갑자기 늘어난 게 김 대표가 돈을 쓴 거였군요. 150만 원씩 3번 총 450만 원을 마케팅 업체에 줬어요. 영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순과 장혁은 호텔 로비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을 주고받았죠. 3시 50분 정철이 먼저 나왔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는 모습이 보였죠. 표정이 환했습니다. 영순의 속이 뒤틀렸어요. 은혜는 5분 후에 나왔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른 흔적이 선명했죠. 영수는 정철을 따라 나갔고 장혁은 은혜를 따라갔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집에서 정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바빴어? 영순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죠. 응, 투자자 미팅이 있었어. 정철이 대답했어요. 눈을 피하면서요. 그래. 어디서? 여의도 증권사에서. 거짓말이었어요. 영수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정철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영수는 정철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은혜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나도 다음엔 제주도 갈까? 진짜 기대돼. 영수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요. 다음 날 영수는 장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CCTV 영상 받았어요. 장혁이 USB를 건넸어요. 두 사람이 팔짱 끼고 들어가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다 있어요. 영수는 USB를 받으며 말했죠. 제주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말에요. 뭐라고요? 장혁의 눈이 커졌어요. 메시지를 봤어요. 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려는 것 같아요. 장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죠. 그때가 기회예요. 영순이 말했어요. 제주도 공항, 호텔, 렌터카 모든 기록이 남을 거예요. 완벽한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제가 따라갈게요. 영순의 눈이 빛났어요. 싱가포르 출장이라고 하고요. 윤 대표님도 출장 핑계를 대세요. 장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순의 예측대로
정철은 제주도 출장을 간다고 했죠. 은혜도 요가 워크숍이라고 장혁에게 말했고요. 영순과 장혁은 다른 비행기로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정철과 은혜가 묵는 리조트로 향했죠. 블루오션 리조트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어요. 저기요, 영순이 가리켰어요. 정철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죠. 두 사람은 리조트 카페에서 대기했어요. 그리고 목격했죠. 정철과 은혜가 수영장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요, 키스하고 포옹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요. 영수는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고화질 카메라로 선명하게요. 장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괜찮아요? 영순이 물었죠. 네, 아니,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죠. 장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영수는 호텔방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사진 312장, 동영상 47개, 메시지, 캡처 89개, 통화 녹음 23개, CCTV 영상 15개. 완벽했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죠. 장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폭로할 시간이에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월요일에 시작해요. 영수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바다가 보였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3년 전 싱가포르로 떠날 때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죠. 이제는 달랐어요. 영수는 더 이상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보여준 진실 앞에서 사랑은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영수는 믿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철을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3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였습니다. 정철이 출근하려고 나왔어요. 잠깐만. 영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철이 멈춰섰죠. 뭐야? 나 늦었는데?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영순의 눈빛을 본 정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죠. 영순은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엑셀 그래프가 떠 있었죠. 이게 뭐야? 정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의 3개월간 행동 패턴이야. 통화 기록, 위치 데이터, 결제 내역. 모든 걸 분석했어. 영순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호텔 CCTV 영상이었죠. 정철과 은혜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변명하지 마. 증거가 312개나 더 있으니까. 영순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 차분했죠. 정은혜, 29살 요가 강사. 당신이 인플루언서 만들어주겠다고 450만 원을 썼지? 제주도도 같이 갔고. 정철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영순아, 미안해. 실수였어. 다시는. 실수? 영순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3개월 동안 매주 2번씩 만난 게 실수야? 98% 정확도로 예측 가능한 패턴이 실수라고? 정철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순이 서류를 던졌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영순아, 제발. 한 번만. 윤장혁 씨도 같은 서류 받았을 거야. 정은의 남편. 정철의 눈이 커졌어요. 뭐,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준비했어. 너희 둘을 위해서. 그때 정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혜였죠. 정철이 받지 않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일 났어. 남편이 다 알아. 증거 다 있대.
정철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같은 시각, 은혜의 집. 장혁이 은혜 앞에 사진을 펼쳐 놓았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게 요가 워크숍이야? 장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어요. 은혜가 사진을 보고 무너졌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것도? 장혁이 통화 녹음을 틀었어요. 은혜가 정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음성이었죠. 은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 법원. 영순과 장혁은 나란히 법원을 나왔어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죠. 수고하셨어요. 장혁이 말했어요. 윤 대표님도요. 영순이 대답했죠. 정철은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어 투자자들이 떠났어요. 회사는 위기에 빠졌죠. 은혜의 요가 스튜디오도 소문이 퍼지면서 회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영수는 새로운 회사의 면접을 보고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 데이터 분석 회사였죠. 싱가포르 경력과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분석 능력이 인정받았어요. 합격입니다. 다음 달부터 출근하세요.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죠. 영수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카페에서 장혁을 만났어요. 새 회사는 어때요? 장혁이 물었어요. 좋아요. 부동산 데이터 분석 부서예요. 윤 대표님 회사와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아픈 과거를 공유한 친구였죠. 가끔 생각해요. 영순이 말했어요. 만약 제가 데이터 분석을 못했다면 이 모든 걸 몰랐을 거예요. 전문성이 당신을 구한 거죠. 장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 박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증거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의 힘을요. 영수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신념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증명됐네요. 그래도 아프지 않아요? 장혁의 질문에 영순이 잠시 생각했어요. 아파요.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싱가포르로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철이었죠. 영수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했어요. 싱가포르 본사 마케팅 데이터 팀장. 해외 발령 제안이 왔어요. 더 큰 기회였죠. 영수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당당한 전문가로서 가기로요. 장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싱가포르 발령 받았어요. 새 출발이에요. 답장이 왔죠. 축하해요. 가끔 연락해요. 우리 같은 동지잖아요. 영수는 미소 지었어요. 상처는 아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얻은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였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전문성은 최고의 무기라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